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불과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 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자녀 안심 그린숲, 학교숲, 마을 정원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숲 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시숲을 조성한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2년도 조경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람길 숲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숲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시숲 공간을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 운영으로 기억되는 숲, 다시 찾는 도시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사업 백서를 제작해서 향후 대규모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시에 업무에 참고하고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외부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8쪽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계획입니다. 해양생태공원숲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약 50만 평의 차단숲을 등 대규모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7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2년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과 26년도 항만기본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입니다. 미집행공원 타당성 분석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모산, 은실 근린공원 등 14개소에 대해서 4,84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공원 1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조성을 완료를 했고 올해에는 부용산 근린공원, 본정리 소공원, 7원 소공원도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고 특색 있게 추진을 해서 시민들께 여가 활동과 치유,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2년도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 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현재 69.5%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9, 209로 구분해서 먼저 올해 사업이 가능한 109 구간에 대해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용산 근린공원은 착공 전 문화재 표본조사 시 유구가 발견이 돼서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며 문화재 조사에 저촉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6월에 먼저 공사를 착공 시작을 하였고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정리 소공원과 7원 소공원은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소풍정원 확대 조성입니다.
이용 시민의 증가와 고덕 신도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수요를 고려해서 수변공원을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 마을 정원, 테마 놀이터, 노을 전망대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까지 평택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원 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숲, 숲해설, 소풍정원, 생태체험 등 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쾌적한 공원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요건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조 녹색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과 사후 단계까지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와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 적용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타운, 안중출장소,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국제신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시청사, 시의회 건립과 서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안중출장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구역과 노후화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소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총 사업비 1,3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오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던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하고자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녹색 건축 사업가와 발주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공공건축물 조효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년 현재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3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목적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림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그 산불 진화 헬기가 제가 연식이 어떻게 되냐고 먼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거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게 연식은 이제 98년 9월이고요. 여기 이제 헬기 자체가 이제 특수 재료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저기 장비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올해도 우리 국내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키워온 그 수목이 다 재로 변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 우리 국장님도 계시면은 푸른숲 가꾸기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하나 더 구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헬기 구입하기에는 이제 금액이 너무 많고요. 지금 저희가 도비 70% 우리 시비 30% 해가지고 1년에 6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우리 평택시는 이제 살림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산불 화재에 대한 그런 큰 뭐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산불이 발생이 돼서 우리 초기에 화재 진압을 못하게 되면은 그 아까운 그 임야, 우리 평택시가 영구 보존할 임야를 홀랑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셔서 뭐 예산이 가능한 한 뭐 한 대 더 임대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숲을 만드는 그런 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세교동, 우리 김영님 국장님도 세교동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부영 1차 보성 아파트 부영 1차 태영 이쪽으로 이제 새로야 그 숲길을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완충 녹지하고 아파트하고 이게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 저층에 1층이나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그 커튼을 다 하루 종일 이렇게 쳐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쪽을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세계동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다 보이는 거죠, 실내가.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탈이, 뭐 옷을 이제 상의도 남자분들 같으면 탈의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그쪽 면에다가 뭐 차단 숲을, 차폐 숲을 만들든지 하는 방안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네. 25쪽에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내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이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나무가 지금 가로수 역할을 크게 뭐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능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그 가로수 나무를 변경을 해서 시가지에 심는 가로수는 시민들이 그늘막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제 뭐 가을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낙엽이 낙수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 때문에 사실 애를 많이 먹습니다. 열매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를 좀 교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평택시 가로수는 그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은행나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가로수를 많이 선호는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열매로 인한 피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도 이제 가급적으로 은행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암수 구분해서 이제 순나무만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시에 은행나무 전체를 지금 뭐 수종갱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연차별로 지금 새로 심는 나무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로 이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지금 서정리 쪽에도 보면은 은행나무가 아마 그 식재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그 은행나무와 그 가로수 사이로 통신 케이블선이 쭉 지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마다 가지치기라든지 뭐 나무를 좀 잘라서 그 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거에 또 지장을 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유지관리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도 선정을 하실 때 키가 너무 크지 않는 나무로 어느 정도 건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가로수 결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액이 한 1,22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걸로 오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자들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뭐 불식시키라라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시민분들께서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뭐 역대 어느 정도의 예산 그 변경 추이가 있는지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생태하천과 뭐 다 그 관련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숲이나 조경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역대에 어느 정도 추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분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이제 사실은 민선 8기 1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나무를 그럼 몇 그루를 심었을까? 이제 약 530만 그루를 심었고 그 중에 이제 큰 나무는 17만 그루를 심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저도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찾아보니까 이제 약 340억 정도 이상이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그 대부분 50% 이상이 사실은 국도비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그래서 열심히 뭐 전체 예산 홍보를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또 예산 편성을 하면 그것도 사실은 뭐 질책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충분히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1,220억 집행하시면서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뽑아보진 의미가 없어서 않으셨어요? 사실 저기는 안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기 집행 때문에 60% 이상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21년도에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남았었죠? 몇 프로 정도나 남았었어요? 불용액이나. 제가 그 자료까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뽑아보실 필요성이 네. 있어요. 한 90% 정도까지 예산 집행이 돼야 그래도 잘 집행을 했다. 예산 편성도 잘했고 예산 집행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 실국소에서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 페이지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 생태계 보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게 나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산사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지금 저기 산림청이 당초에 이제 국비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랑 합동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지표에 가지고 우리 평택시는 이제 저기 7개소가 저기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6월 말 기준해 가지고 이제 우기철 대비 전에 이제 실무선들이 현장 저기 다니면서 이제 피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7월 정도에 이제 또 집중호우 온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기 저희하고 산림조합이랑 이렇게 현장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상 없는 걸로 점검 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가 몇 필지가 있죠? 필지수로 하면은 51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필지수까지는 네, 정확하게 산사태 취약지가 이제 51필지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이제 면적이 34,282 평방미터, 한 10,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산림녹지과 내에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까? 이제 네 개 있죠. 예 도시숲 관리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정원문화 육성진흥위원회, 보호수 심의위원회 이 네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21년도에. 물론 요- 코로나19가 이제 있어서 못했다라고 생각은 되게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제 8대 시의회에서 그 위원회 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가지고서 강하게 한번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기획부서에. 위원회를 구성원 해놓고 개최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더라.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최 사실이 일단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 8월 달에 청북에서 토사 밀림 사고 있었죠. 그렇죠. 그 3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그런 민간 위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꼭 필요하다.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여기 뭐 도시숲 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에는 위원회 개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또 별도로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추가로 더 지정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진이 3, 4단 쪽으로 일부가 쪽이 편입이 돼가지고 해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제 고사돼 가지고 일부 죽은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에 의해 가지고 원 나무들이 이제 많이 저기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해제를 위한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만 자꾸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들을 개최를 하시고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분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산사태 취약위원회 같은 경우도 도시 전문가들, 산사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을 해서 그런 사망 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의 위원회 개최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꼭 구성하셔서 꼭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내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많이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원 내에 어떤 이제 뭐 문화 축제나 배 체험 축제, 뭐 어린아이들 생태 체험 축제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이제 약간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원 내에 공원을 이제 대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제 사회단체나 어떤 시 협력단체에 의해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제 허가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벼룩시장이나 플리마켓 같은 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허용을 해주시는 때도 있고 이제 뭐 안 해주는 때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이제 플리마켓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상행위가 일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활동도 되고 또 어떤 또 그런 플리마켓 특성상 그런 어떤 운영상의 이제 묘미도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상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 안 하는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볼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과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법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공공성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네, 법에서는 공공성 여부를 두지 않고요. 상행위가 안 된다는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좀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일부 할 수 있다는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관한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네, 그 네. 몇 조? 20조입니다. 20조에 있습니까? 네. 일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동에서 있었던 네. 행사가 예, 예. 주민들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서 이제 공원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여기 있었습니다. 뭐 20조의 금지행위 대상 공원에서 이제 뭐 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준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같은 데는 이제 공익성이 굉장히 많은 데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할 때 이제 상행위 자체가 전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물물 교환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어떤 상행위는 허용을 해줘야만 이런 사회적 경제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도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준용한 그런 법 조항을 좀 대설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주류 판매라든지 또 어떤 뭐 조리 음식 직접 거기서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공원이 도시 미관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제조된 상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이나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나눔 장터를 사회적 경제 같은 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5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 같은 그 공원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가 다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뭐 포천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볼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더라. 현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계동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오해가 있었던 사례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알뜰나눔 장터는 지금 현재 계속 개방해서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우리 손아명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 옆에 공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 경제나 이러는 거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사용 허가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그 지금 모산공원, 부영산공원, 본정리 소공원, 칠원 소공원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요. 공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년도 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시설 명칭 결정에 앞서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지정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리 결과가 공원 등 시설 명칭 결정 시에 역사성이나 지역 특성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징적인 명칭을 제정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디 뭐 지제동에 있는 공원이다 해서 그냥 지제공원 뭐 이렇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도 하고 역사성이나 이런
지역 가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원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 작업하고 있죠. 시작하셨나요? 네,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죠. 여기 그 우물에 대해서 역사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옥관자정 해가지고 뭐 인조 시대 때 임금님이 물 드시고 가신데 뭐 이래서 그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우물을 그래도 예전에 많이 드셨다고라고 합니다. 그 지금 우물은 안 나오고 있죠.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물을 지금 팔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우물을 전통형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복원하려고 하고 수립해놨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이 복원이 되면 그 뭐 예를 들어 뭐 옥관자정 뭐 공원이라든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또 공원 명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고를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답변을 좀 네. 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네. 옥관자정이라는 공원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네.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착공을 하면서 6월달에 주민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옥관자정, 칠원소공원, 네. 기타 이제 명칭으로 했을 때 주민들은 그래도 옥관자정보다는 그 조선 시대부터 칠원이라는 마을 이름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칠원 소공원으로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역사성을 가진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 건축 사업과 지금 행정타운 그 신축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4,5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메머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청사관리기금이 1,570억 원 갖고 있어요. 뭐 다른 뭐 통합관리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녹색건축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어디서 다 충당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는 122억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제 120억이요? 예, 그 상반기에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매년 이제 그 저희가 그 내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기획 예산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25년도까지 매년 한 500억 정도씩 출원을 일반회계에서 이제 좀 기금 조성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말고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 말고도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금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포함해서 한 500억씩이라고 하면 한 2천억 정도는 한번 예, 예. 확보를 해보겠다. 예, 예. 그리고 25년도에 25, 26, 27도 있으니까 예, 이제 예. 그때 해서 충당을 해보겠다.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좀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준공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 지금 계획대로 지금 현재는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뿐만이 아니고 뭐 그 예술의 전당이나 도서관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다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다발로 같이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이제 그 예술의 전당도 지금 계약이 이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제 도서관은 지금 현재 리메이크가 지금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다른 청사들도 다 2025년도에 거의 같이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꼭 같은 날 시작은 안 하겠지만. 그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그 예술의 전당은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이제 준공돼서 뭐 그 바로 이제 직후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행정타운에 입주가 되면 지금 본청이 남지 않습니까? 본청에 대한 활용도도 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전이 27년도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도 그 본청에 대해서 그 리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본청에 대한 그 이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소가 외부에 있는 사업소가 이제 지금 들어가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본청이 고덕으로 들어가면 남부, 북부, 서부에서 구청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부구청으로 이렇게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는 활용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청사가 모자라서 외부에 있는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1, 2년 내에 다시 들어올 거라면 굳이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짜놓으면 충분히 예산 낭비를 안 해도 가능한데 그 미리 계획을 안 짜놓고 엉뚱하게 뭐 1, 2년 쓸 거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 사용하다 다시 들어오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남지 않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우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1조 규모의 어마어마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아무튼 푸른 사업소의 역할이 과는 많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아까 푸른 사업소에 대한 우리 이은하 의원님의 예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나무를 심고 공원을 가꾸는 거는 당연히 시민들이 바라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본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한 2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지방세 들어오는 거 보면 6천억에서 한 6,3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뭐냐면 국도비 목적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고 특별히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목적 사업이 내려오면 당연히 뭐가 따라가냐면 자부담이 따라가겠고요. 그럼 6천억에서 6,300억에서 자부담이 따라가다 보면 남는 돈이 2천억에서 3천억이에요. 그럼 거기서 공무원 월급 주고 뭐 시설 운영비하고 뭐 운영비들 기타 운영비들 쓰고 이러다 보면 150억에서 30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거지만 좌우지간 뭐 혈세는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과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8쪽을 한번 보시죠. 8쪽. 요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푸른 사업소 소장님한테 좀 답변을 좀 요구를 받고 싶어요. 이게 해양 생태공원 숲 조성 계획 그 뒤에 뒷면에 보면 그쪽에 보면 거기 면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매립하는 부분들 보면 평택 지역에서 매립하는 면적으로 보면 평수로 치면 대략 한 620만 평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일종 배후단지가 122만 평. 그 다음에 이종 배후단지가 대략 한 56만 평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났었어요. 그러면 1종하고 2종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한 422만 평 정도, 442만 평,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에다가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봐요? 일단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만 개발에 따른 뭐 탄소 중립화 그런 거에 대한 이익이 필요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북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 차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저희 이제 결국은 2050년도까지 이제 그린웨이라고 평택을 커다란 이제 녹색 축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해양 생태공원 숲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유관 과도로구의 협력 관계가 대부분 우리 시청들을 보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지난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종 배후단지가 그 122만 평, 그 다음에 그 2종 배후단지가 56만 평으로 번화가 이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2종 그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축소를 한다라고 해서 좀 우리 지역 그 주민들이 좀 상당히 많이 항의도 하고 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생태숲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평택갑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전국에 지금 31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개의 연안항이 있고요. 총 60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우리 화물 처리량만 놓고 보면 평택항이 지금 5위 정도에 해당돼요. 1억 톤 이상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우리가 처리량만 놓고 보면 90TU, 한 전국 4위 정도에 해당돼요. 총 처리량은 5위 정도 되지만, 뭐 자동차로 보면 140만 대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항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배후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일종 거기 이제 지금 122만 평 일종을 개발하는데, 일종들이 주로 뭐냐면 항만을 지원하게 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일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제조라든가 뭐 가공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고, 2종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2종하고 지금 생태 그 숲 조성하고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2종은 쉽게 말하면 1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그 물류 기업이 들어가든지 가공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조가 들어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들,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 뭐 주거시설,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시설을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줄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으면 배후단지가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그 배후단지에 뭐 그 정주 여건들이 갖춰져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주변에서 지금 그 인건 일어난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평택에서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승업 같은 건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지만 관리 계획도 지금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56만 평을 18만 평으로 줄이는 게 평택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설들이 들어와야만이 사실은 결국은 아까 그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찾고 시민들이 찾는 여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들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뭐 아까 마냥 그 저기 2종이 56만 평에서 18만 평으로 줄어드는 거는 아마 그 푸른사업소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반대로 또 그 항만수산가나 뭐 이런 데들은 아까 2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겠지만, 또 생태공원 뭐 이쪽 조성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연관성이 다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숲 조성을 할 때, 공원숲을 조성을 할 때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마냥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그 어떤 시설들하고의 연관성이 저는 있어야 이게 더 성공이 된다. 뭐 지금 현덕지구도 무산 위기에 가 있죠, 그렇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항만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물류가 들어와서 바로 그냥 그 화물차에다 실어서 뭐 수도권으로 또는 다른 데로 가는 이런 구조에 머무는 구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생태숲을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 그 기관들하고 그리고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 쪽으로 힘을 합쳐서
모든 게 잘 가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생태공원 숲은 30만 평이고 차단숲하고 이제 친수 공간하고 해가지고 총 50만 평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공원 녹지관리 관련 법에 의하면 전체 시설이 들어올 때 10% 정도는 녹지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종, 2종 배후단지에 대한 거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에 관련해서는 항만 그 수상과하고 같이 함께 항상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4차 항만 배후단지에 저희 차단숲이 1차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항만 수상과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혀 업무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항만 수상과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항만 배후단지가 이제 1종이냐 2종이냐 그건 물론 시에서는 우리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하고 또 별개로 저희 이 친수 공간이나 이런 그린 녹색 지역은 항만의 그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대로 가긴 하겠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노력은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이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현안 문제들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고 정책적인 어떤 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쪽 한번 보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인데 사실 그 일몰제 2000년도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그 2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이제 해제하는 그 일몰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그 미집행된 그 공원들에 대한 지금 재원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세워져 있는 게? 네, 지금 그 장기비 집행 그 인가가 20년 6월에 났고 그 14개 공원에 대해서 이제 총 사업비가 그 당시 5,99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방채 천 몇백억과 나머지 이제 4천 몇백억은 11호 해서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그 원활하게 그 편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도 지금 3회 추경에 한 340억 정도의 추가 이제 시비가 포함이 되고 보상비가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지방채가 만약에 부족을 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비가 충분히 이제 재원이 조달이 가능하다면 우선 시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재원 대책은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그 우리가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1인당 6m 제곱 이상의 이제 그 공원을 조성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세계 보건기구를 보면 더 강화를 시켜서 9m 제곱 이상을 1인당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평택시 공원 결정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법에는 1인당 6평방미터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경기도 기준에는 15.5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4.9평방미터라 경기도 내에서 상위 6위 안에 아니 결정 면적. 결정 조성 면적이 말고 14.9평방미터 조성한 면적 말고 결정 면적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공원을 결정을 한 결정 면적이 면적이 있고 14.9. 그거 실제 조성한 또 면적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조성 면적은 모르겠고 결정 면적이 14.9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은 28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전체 면적은 조성된 면적이 457만 4,975평방미터입니다. 이게 1인 기준으로 치면 1인당 기준으로 얼마 정도 돼요? 14.9평방미터입니다. 아닌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요?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 결정 면적은 24점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미터 높지는 1인당. 않고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고 높지 이제 않습니다. 조성 면적이 18점 얼마 나오지 않았었어요? 19점 얼마인가? 18점 얼마인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결정 면적은 공원으로 우리가 이제 공원으로 지정한 그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조성되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조성 안 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이 장기 밀집행 시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충족이 되면은 저희는 계획상의 면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그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이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대부분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녹지 비율이 상당히 저희가 낮죠 지금. 예, 녹지 비율이 낮다 보니까 산이 많이 많지를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자연적인 산들은 많이 훼손이 돼가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또 공원은 또 조성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평지에 이제 대부분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다. 이제 자연적인 산 형태들은 대부분 이제 경사도가 있는 산들인데, 이런 산들은 없어지고 평지에 자꾸 조성되는 형태로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 지금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은 대부분이 산지형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지에 조성되는 공원은 민간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LH의 공공 택지 개발, 이런 택지 개발 방식에 의해서 기부 찬합받은 공원들이 전부 평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법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는 것도 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네. 건 없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평택은 평야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네, 어떤 경사도가 있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산들이 훼손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한번 세월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건축록집과 한번 제가 건축록집과가 아니고요. 녹색건축과 녹색건축 사업과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의원님 잠깐 네. 이거 하시고 마무리하고요. 금방 네, 할 네. 거니까요. 페이지 18쪽을 한번 보세요. 사실 지금 공공 건축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지금 이제 다른 전반적인 그 상황만 놓고 보면 평택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좀 상당히 많아요. 31개 시군에 비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더니 그 1인당 그 공무원 1인당 배정 그 주민 배정 수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평택시가 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무원 수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요새 그 공공건축을 많이 짓는데 이 그 해당 팀을 보면 사실 요원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그 팀은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가끔가다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장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과가 이제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 건축허가과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획이나 이런 그 사전 그 업무를 거진 안 보고 사업부에서 해갖고 오면은 이제 그 공사 설계 업무서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도 뭐 이제 업무량이 많았지만 인원에 비해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 공공건축 사업 그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느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건립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관련 그 공공단체나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은 그 사실상 착공한 단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관련 그 기관들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집행이랑 관련돼 가지고 병행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고양시나 순천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을 이제 건립하는데 2개 팀이 별도로 운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혼자서 담당자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타운, 그 다음에 안중 출장소, 그 다음에 그 평화예술의 전당 여기까지 한꺼번에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업무를 직렬별로 그러니까 업무 다른 데는 병렬식으로 해가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혼자서 이렇게 준비 단계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안중 출장소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 공모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 용역을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 절차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저기까지 그 MOU를 맺어가지고 조합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조성이 그 이제 기반 공사는 저희 착공에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하나 좀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지금 대부분 이 청사기금들은 우리가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짓는데 지난번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들을 좀 차용한 경우가 있어서 이 짓는데 지장이 지금 없습니까 혹시? 예, 지금 그 저희가 조성한 거는 지금 6월말 한 1,570억 정도가 되고요. 그 지금 사업비로 안중출장소 사업비로 책정된 건 한 8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토지 매입비로 그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사비로는 7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안중출장소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행정타운에 맞춰가지고 아까 그 이은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매년 한 500억씩 준비를 하도록 그 사업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수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님, 국장님, 소장님 뵈서 반갑고요. 제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도시 푸른 사업소의 정원이 66명인데 현재 64명으로 돼서 2명이 결혼된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공원과가 공원- 2명이 결혼이 있고요. 예. 그 이번 7월 정기 인사 때 그 보충을 100%까지는 약속 못 받았지만 보충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명 다 증원이 되는 걸로요? 2명까지라고 확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은 보충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고요. 4페이지에 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생활 속의 녹색 공간 조성 및 그 쾌적한 그 환경 조성으로 그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아까 추진 계획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경기도 저기 마을정원에서 팽성읍 복지센터 인근에 이제 이걸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여기 복지센터 근방이면 복지센터예요? 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 예산이 2억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 실시될 건가요?
네, 지금 실시 설계 끝났고요. 네. 이제 착공해서 준공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요즘은 저기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그 팽성읍 복지센터 인근에 이게 이제 조성이 되는데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그 덕곡동에도 마을정원이 전에 이제 가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들려봤는데 진짜 풀밭 뭐 이런 걸로 그 수성채 씨 사당 앞에예요 거기가. 근데 그냥 막 덮여져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성할 때 그래도 예산이 투여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저희가 그 오픈식 할 때 가보기도 했고 굉장히 좀 즐거워도 했는데 요즘은 누가 관리하는 체제가 누가 돼 있는지 이게 마을 주민도 그렇고 근데 마을 주민들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풀밭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랬었는데 이걸 좀 관리 체계가 한계가 누구인지 공원과인지 아니면 마을인지를 이거를 한계를 져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소장님께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바로 파악해서 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11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을 위해서 지금 2024년도까지 이게 5,999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기 집행 그 공원을 저 행정 절차를 완료시킨다고 했는데요. 엊그제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청취를 저희가 공원 4개를 했어요. 신장그린공원하고 윤리그린공원, 학현그린공원, 비전그린공원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저희가 공원별 토지 매입 현황을 보니까 14개의 공원이 있네요. 그럼 앞으로 지금 토지 매입하고 남은 공원이 몇 개가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19년도 한 개소, 21년도 한 개소에서 지금 현재 완공돼 있는 건 2개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착공하거나 준공될 예정인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24년도까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뭐 공원 일몰제가 우리가 이제 2020년 7월 30날 뭐 이게 일몰제 해가지고 이게 그 도시계획 이용률 저기 법 제 48조 1항에 의거해서 20년이 지난 그 시설이 그 도시계획 시설이 진행되지 않을 시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된 다음 날 효력 상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뭐 이걸 제척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이런 그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조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제척할 거면 제척하고 수용할 거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미집행 시설 14개소가 지금 업무 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요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을 안 했을 경우에 예. 해제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계획 인가를 맞춰서 네. 2024년까지 조성하는 걸로 인가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까지는 다 저기 조성이 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뭐 계획만 있지 이거 안 돼서 사유권 재산 침해 당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말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원관리 사업 여기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정비 사업 속에 그 서정동 845의 그 메트로 호텔 그 앞에 보면 등구제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소요 예산 2억 2,400만 원에서 조성을 뭐 이제 1997년도에 해서 지금 공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그 서정리 일원의 그 택지 개발할 때 만들었던 어린이 공원이었는데요. 예,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여 예, 공원이 해제가 되고 주차장으로 용도가 바뀌었었습니다. 예,
주차장으로 바뀌고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 중에 예. 지역 주민들의 그 이의제기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다시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거죠? 최초 지정은 97년도고요. 예. 지금 다시 공원으로 지정된 건 제가 좀 예. 봐야겠는데요. 차후에 자료로 네. 좀 주시면 따로 되고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여기 지금 출장소 앞쪽 우리 여기가 지금 상권도 그렇고 옛날 상권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민원들이 여기가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여기다 만들어주지 공원만 조성해 놓고 앉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확실하게 제가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몇 년도에 또 공원으로 다시 공원화 됐는지 이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차후에 그 할 말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좀 그리고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87년도에 공원이 조성 이제 계획이 돼 있었고 34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 일의 추경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공원을 좀 시설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일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미 지금 현재 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주차장 부지로 예전에 공원 조성되기 전에 예.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는 조성된 지 34년이 된 진짜 오래된 공원이어서 이걸 좀 시설을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일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이번에 시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공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하여튼 그 정확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이게 그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 위층에 공원은 그냥 현상 유지대로 살려주고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여러 그 몇 개 단체 서정동 몇 개 단체 그 단체장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고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예,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4페이지 그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저번에 그 무장의 나눔길 이제 그 오픈식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이제 뭐 핸들링 바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의자 등의 이제 휴식 공간이 부족한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예산이 있는 사항은 의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했고요. 네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은 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다가 이제 발을 한번 이제 옆으로 빼봤는데 만약에 그런 다른 분들이 잘못하다 헛디뎌 가지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다리 부상도 입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좀 조속히 이렇게 개선돼서 생활 밀착형 그 도시숲이 이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시숲 공간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6페이지 아니고 사실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도시숲 SNS 채널 이제 운영 및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널을 지금 오픈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6월에 이미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 자료 같은 거를 업로드를 네.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찾아봤는데 네. 일단 채널이라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운영 관리 면에서 사실상 이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려면은 일단 해시태그 같은 거에서도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도 안 되고 100개 이하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덜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라던가 채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인스타그램이 지난주에 직원들이 저희한테 URL 보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했으니까 가입을 좀 해주십사 해서 일단 직원들부터 가입을 하고 네.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좀 논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네. 가입을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오픈이 되면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에서는 그때 한번 이제 소개하는 그 포스팅은 봤었거든요. 이제 봤었는데 이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만큼 이제 잘 운영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 이제 뭐 행사 개최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그 숲길 걷기 체험의 한복 런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복 런웨이가 숲길에서 걷기 체험을 하기에는 과연 이게 매칭이 되나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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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는 식의 홍보하기는 좀 하니까 예. 차라리 특이하게 좀 한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한테 각인을 좀 시켜주자라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저도 한복이 많이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길에 뭐 면적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일단 한복 치마라든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치마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뭐 한복 런웨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도로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그러면 그 이제 소관 부서가 어딘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 여쭤보는 건데요. 그 안전 난간대도 이제 있고 그 옆에 그 인도 바로 끄트머리에 그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띠녹지는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 있고요. 하는 그 나머지 이제 보도라든가 이러는 거는 관련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통북천에 지금 그 제초 작업을 해놨어요. 이 풀을 다 베어서 이게 바닥에 깔아놨는데 그건 어디 거예요? 홍복 천변 말씀하시는 거.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생태하천 거예요? 아, 예. 생태하천 거 그러면 여기 저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상관없는 거죠? 뭐 통북천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